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엔조의 인생 설계법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인생 설계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많이 올리고 취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는데요. 그것을 보고 뭐 댓글이나 메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세요. 특히 이제 메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일본에 좀 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걸 묻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고, 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다못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인생 설계를 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그걸 일일이 그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소개는 해 드리거든요. 그런 메일을 자주 받다 보니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노하우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인생 설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엔조의 터닝 포인트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신만의 인생 설계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의견은 제 개인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인생 설계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각자의 이 보시는 분들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엔조라는 사람은 이렇게 인생 설계를 하고 이걸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요. 자기한테 맞게끔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저한테는 더없이 좋겠습니다. 엔조는 어떻게 인생 설계를 하느냐,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자기의 지금 현재 나이에서 5년, 10년, 15년, 20년, 뭐 많게는 25년까지 이렇게 적어 두시고요. 첫 번째는 내가 그 연수가 될 때마다 얼마나 내 재산을 모을 수 있을지, 내 재산이 5년 뒤에 얼마나 불어날지, 10년 뒤에 얼마나 불어날지, 20년 뒤에 얼마나 불어날지를 예상하는 수입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주의하실 점은 이거는 매우 현실적인 예상이 돼야 됩니다.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건 안 돼요. 이 인생 설계법은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인생 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 없이 적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현실적인 예상 수입이죠. 뭐 현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기타 다른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무형의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유무형의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지적 재산에 관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동안 내가 그 시기에 얼마를 모을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연수에 내가 필요로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예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내가 얼마를 모을 것이다 라는 걸 적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그때가 되면 이런 돈이, 이런 금액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출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뭐 부모님, 형제,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지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상 가능한 부분에 대한 그 연도별 시기로 예상 가능한 지출에 대한 걸 한번 적어보세요. 창업이라든가 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조건 이벤트가 발생하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목표 금액을 적는 겁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동안 내가 목표로 하는 금액을 먼저 적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벌어들이겠다. 나한테는 현금 자산이라든가 부동산에 관련된 것이 이만큼은 내가 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목표 금액을 적으세요. 근데 여기서 목표 금액을 보통 다른 분들 보면 제일 처음에 적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목표 금액을 제일 마지막에 적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목표 금액을 제일 먼저 적으면 굉장히 허황된 수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 허황된 수치, 즉 그냥 꿈의 수치만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리는 심리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수치를 저는 맨 마지막에 적고,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내가 얼마를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그때 내가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표 나는 얼마를 벌 것인가 라는 걸 하다 보면 세 번째의 목표 수치가 좀 더 현실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동안 나는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적어보세요. 5년 뒤에 나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질 것인가. 예를 들어 그거죠. 과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뭐 대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차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5년부터 25년까지 혹은 20년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 나이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되어 있어야 할 그 직책,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시기에 내가 어떤 직책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예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그때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를 적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럼 과연 나는 거기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5년 뒤에는 이것 좀 돼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는 게 다 될 수도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거기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예상되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언제쯤 독립할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언제쯤 독립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창업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몇 년 뒤에 회사를 나가서 창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5년 뒤에는 뭐 하고 있을까,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생각했을 때에 아마 5년 뒤에 나는 회사를 퇴직을 해서 창업을 준비할 것이다, 10년 뒤에는 이 시장에서 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등의 예상되는 거, 목표도 좋습니다.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퇴직은 아니에요. 예, 퇴직에 대해서는 적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퇴직이나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예상을 할 수 없어요.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퇴직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창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나는 여기서 한 직장에서 뼈를 묻을 거야, 나는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게 삶의 목표이신 분들은 그냥 그걸로 목표를 삼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뒤에 나갈 수 있겠다, 10년 뒤에 나는 나가서 창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는 60세 정년까지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뼈를 묻고 여기서 난 정년퇴직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그 목표로 그냥 쭉 하시면 됩니다. 그 목표에 맞는 인생 설계를 하시면 돼요. 또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남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이런 거 왜 남한테 보여줘요? 남한테 보여주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단련하고 계획하는 데 쓰는 인생 설계표이기 때문에 절대 남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그러므로 거짓말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절대 이 설계서를, 인생 설계를 포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똑같이 5년, 10년, 15, 20, 25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를,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금전적인 부분 있죠. 네, 돈, 뭐 재산, 부동산에 관련된 금전적인 부분을 아까 한번 적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리스크 쪽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연차에 벌어질 수 있는, 그 시기에 벌어질 수 있는, 즉 예상 가능한 이벤트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5년 뒤에 내가 결혼한다, 뭐 10년 뒤에 누가 결혼한다,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유학이라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발생하는 부분들, 유학, 취업, 결혼, 출산, 뭐 창업, 그죠? 뭐 이혼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등등 많아요. 갑자기 벌어지는 일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봐야 돼요. 근데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굳이 5년이 아니라도 됩니다. 굳이 5년까지 안 가더라도 돌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상했을 때 1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고 2년, 3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50, 15, 20을 안 끊어도 돌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예상 가능한 이벤트들을 적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자, 첫 번째가 예상 가능한 이벤트를 적었다면 이제는 두 번째는 돌발 가능한 이벤트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돌발 상황이라는 거는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돌발 상황 예상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돌발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냐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 15, 20을 하는데 제가 연수에 상관없이 뭐 3년도 좋고 7년도 좋고 해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게 뭔가 적어보세요. 폐업이나 실직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기댈 곳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3년 뒤에 이런 일을 겪고 2년 뒤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를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가상의 이력서를 다시 적어보세요. 가상의 이력서와 경력기술서, 이 두 가지를 적어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가상의 이력서와 경력기술서를 적어보라고 했을 때요, 어떤 분들은 되게 쓸 게 많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쓸 게 없거나 멍 때리게 된단 말이에요. 절대 만약에 경력기술서라든가 이력서에 쓸 게 없으면 그대로 두세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누구한테 보여줄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쓸 게 없으면 쓸 게 없는 대로 그대로 놔두세요. 자, 그러면 폐업이나 실직을 하게 됐을 때 내가 돈이 필요하거나 급하게 내가 누구한테 기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나오죠. 없으면 진짜, 네, 아니 없으면 없는 대로 지금 이 인생 설계법은 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는 알아봐야 되니까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인생 설계법이 필요한 거고, 엔조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숨은 의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계속 할게요. 자, 내가 돈이 필요해요. 급박한 상황이 필요하면.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안 되면 내가 아는 사람 혹은 내가 또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취업을 하거나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밑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폐업을 하고 뭔가를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고 뭔가에 기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은 거 있죠. 그게 뭐 돈이 되었건 사람이 되었건 적은 거 있죠. 그 사람이 왜 나를 도와줘야 되는지 한번 써보세요. 나는 그 사람한테 뭘 줘야 되는지 한번 써보세요.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면 됩니까? 아이디어 제공하면 됩니까? 뭐 돈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은 안 되겠죠. 그러면 뭐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당신, 나, 우리를 왜 도와줘야 되죠? 그걸 적어보세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예요. 그 연도별로, 연수별로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야 될 때가 발생하잖아요. 그때도 내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나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예상을 해보세요. 은행에 가서 빌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 차를 팔 것인지, 아니면 뭐 내가 갖고 있는 지적 재산에 대해서 뭐 처분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없는 분들은 그냥 비워놓으세요. 또 이렇게 적고 또 밑에다가 또 적어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도와줄 대상은 누군가? 나를 도와줄 대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누구인가?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왜 그 사람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반대로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나한테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뭔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사람 나를 도와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적어보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그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적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는요, 나는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준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역으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곤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부탁한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똑같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줄 생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5천만 원이 필요할 때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역으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 있나요? 자, 이제 이쯤 되면요, 진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반성해야 되는 타이밍이 지금 오지 않았나요? 우리 소위 말하는 현자 타임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현자 타임에 들어가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적다 보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지금 자기 인생, 자기 주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인생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행복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건강 유지 같은 것도 있죠. 나이대별로 우리 몸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도 있고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건강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라든가 건강검진 같은 걸 했을 때 나는 그 몸 관리를 잘해서 암 같은 거는 키우지 않을 거야. 그 몹쓸 병에는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러려면은 몸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목표도 이 인생 설계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행복에 대한 인생 설계법은요, 궁극적인 내가 목표로 하는 내 가치관이 돈에 있는지 명예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는지를 요 인생 설계법을 통해서 적다 보면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조금 보입니다. 물론 돈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고 돈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돈은 다가 아니죠. 다가 아니고 한 90%? 네, 농담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추어서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엔조의 인생 설계법 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알려드리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목표들, 여기에 적혀있는 예상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리도 만무하고 또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인생 설계법이고, 정말 많은 변화와 돌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근데요, 엔조의 인생 설계법 이걸 하는 이유는 그때마다 계속 연습장이든 어디든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렇게 적다 보면요, 분명히 갱신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갱신이 된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노력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내 인생을 설계를 계속 하면서 계속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 말씀드린 거에 대한 큰 세 가지 줄기는 이래요. 돈에 대한 것, 그 다음 명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스크 관리. 이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포함해서 엔조의 인생 설계법을 적는 이유는 이거를 수시로 적어서 내가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각각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누가 필요하고 내가 그 사람 필요하는 이유는 뭐고, 그만큼 내가 그 사람한테 잘 해주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엔조의 인생 설계법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노하우는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생각한 맨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거기에 내 노트에 적어놓은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나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혹은 그 사람이 어려워졌을 때 내가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려면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요, 이걸 계속 적으면서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계획서가, 이 인생 설계서가요. 그래서 자신의 주변을 계속 돌아보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거는 멈추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또 멈추어 있지 말아라고 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몸을 움직여라, 뭐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멈추어 있지 마라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미는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살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몸이 깨어 있는 거 물론 좋습니다. 머리가 깨어 있고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남일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연령대별로, 저는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연령대별로 해야 되는 그 나이대에 맞는 일들이 있어요. 10대하고 20대 뭐 중반까지, 10대하고 20대는요 뭐든지 저는 많이 놀아보고 깨져보고 뭐 피도 나보고 다쳐보고 해야 되는 그런 나이대로 알고 있어요. 뭐든 재밌게 경험하고 원 없이 놀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대 중반부터 30대까지, 뭐 이때는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회사도 다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기존에 학교 다닐 때에 어렸을 때 그런 동네 친구들, 형들이 아니라 이제 사회에 나가고 나면 정말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조직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성에 대한 경험도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그 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어쨌든 어렸을 때는 몰랐던 부분의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회생활을 통해서 일을 배우고 흡수하고 깨지면서 최대한 많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게 20, 30대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진짜 내가 나한테 맞는 일이 뭔지, 내 적성이 뭔지, 진짜 내가 누구고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내 장기가 뭐고 내 특징이 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이걸 알아보는 나이대가요 30대까지는 그게 다 마무리 지어져야 돼요. 이 나이대 실패를 해보려면 이 나이대 해봐야 됩니다. 30대에 실패를 해봐야 돼요. 실패를 해보려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요, 이 나이대 실패를 하면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야 돼요. 가능하다면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그 업무 스타일, 추진력, 바라보는 시각, 많은 부분이 그 첫 번째 사수한테 일을 배울 때에 많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생의 멘토라든가 그 다음에 일에 대한 사수, 일을 배우는 어떤 일을 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요 지금 20대 중반에 첫 번째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그 다음에 30대 말까지의 그 정말 그 나이에 모든 게 이 중요한 부분이 형성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망하려면 30대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40대가 되면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에 올인해야 돼요. 내가 제일 잘하는 거에 목숨을 걸고 거기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부를 축적해야 되고요. 그것만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돼요. 40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40대부터 50대까지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걸로 밀고 나가야 되고 거기서 부를 축적해야 되고 거기서 정말 프로 소리를 들을 정도의 활약을 해야 되는 그 나이대가 40대입니다. 결국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밥 먹고 살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현재의 제 생각이고요. 이제 더 나이가 많아지면, 자, 엔조는 더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50대에는 40대에 일궈놓은 그런 실적과 노하우들을 토대로 후진 양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후진이라 그래서 무슨 그 뭐 거창한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있는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후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포함해서 그런 내 나이대에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고 40대에 내가 정말 프로 소리 듣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려주고 알려주고 공유하고 후진 양성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저는 50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0대, 70대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좀 전에 제가 50대 때 후진 양성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뭔가를 공유하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0대, 70대 좀 더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어떤 노력,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나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또 나중에 제가 이제 뭐 60대, 70대가 돼 보면 또 많은 또 뭐 엔조만의 생각이 나오고 또 경험담이 막 쏟아지겠죠. 네. 그때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좀 마무리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엔조의 인생 설계법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엔조의 인생 설계법은 어떤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엑셀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네, 양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프리하게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있잖아요. 있는 공간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일 때, 남눈 의식하지 않는 자리일 때 그 어디에서라도 볼펜하고 종이만 있으면 끄적일 수 있어요. 몇 번이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갱신하고 할 수 있습니다. 찢어버릴 수 있고요.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그래야만 자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주변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거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양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요. 남눈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의식 없이 만드는 게 엔조의 인생 설계법입니다. 그래서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엔조의 인생 설계법은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남한테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한테 보여줄 필요 없고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검사 맞는 일기장이 아니니까 부담 없이 진심으로 솔직하게 모든 내용을 적고 지우고 또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획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살다가 보면 돌발 상황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갖춰야 될 거는요, 유연성입니다. 그때그때 환경이 바뀌었을 때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유연성을 길러야 아까 5년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혹은 돌발이란 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때그때마다 그 유연성과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는 적자생존,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엔조의 인생 설계법이라는 것은 나름의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항상 유효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진짜 혼란의 시대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적었던 계획이 지금은 틀릴 수가 있어요. 또 오늘 적었던 계획이 5년 뒤 10년 뒤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틀렸네,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할 게 아니라 지우세요. 지우고 또 그 시대에 맞는 계획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계속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정말 간만에 제가 원래 일본에서 이거 촬영을 안 하는데 조금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 촬영을 했네요. 제가 다시 이제 미팅 회의하러 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어쨌든 엔조의 터닝 포인트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 하나하나 모든 걸 제가 다 심을 순 없지만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엔조의 인생 설계법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고요. 광고 풀 시청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엔조였습니다.